우선 이 영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나는 디자인 실력이 되게 출중하고 나만의 세계가 있는데 한국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제약점을 받거나 내가 표출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듦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나의 실력을 표출하고 큰 시장에 나가고 싶었지만 한국 입시 특성상 수능을 좋지 않게 본다던가, 아니면 내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솔직히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입니다. 저는 지금 뉴욕에서 FIT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패디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3학년 2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지금 23년 1월이죠. 이제 3월이 되면은 신입생분들이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술계나 디자인 이쪽 분들에게 제가 한국에서도 시각 디자인 학과를 다녀왔고 뉴욕으로 와가지고 이제 패디과를 다녀보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미대와 뉴욕 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나는 디자인 실력이 되게 출중하고 나만의 세계가 있는데 한국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제약점을 받거나 내가 표출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듦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나의 실력을 표출하고 큰 시장에 나가고 싶었지만 한국 입시 특성상 수능을 좋지 않게 본다던가, 아니면 내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솔직히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죠.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분들 중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경우에는요, 총 5가지 파트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수업 방식 및 커리큘럼, 세 번째는 학교 시설, 그리고 네 번째는 학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유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공통적인 질문 아니면 고민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미대를 시각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패디과랑은 많이 좀 다르고 좀 너무 오래전이라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국 미대에서 느꼈었던 교수님과의 관계와 뉴욕 미대에서 느꼈었던 교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수직적인 구조가 있죠. 교수님의 말씀이 좀 절대적인 것도 있고, 교수님에게 잘 보여야 되고 좀 교수님의 스타일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하고 싶으신 분들, 예술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미대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 대학에 가서 이제 교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 부딪혔을 때 답답함을 느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미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는 길에서도 배움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돈도 쓰게 되고 내 에너지도 쓰게 되지만 예술이라는 게 딱히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의 반응을 받지 못하고 이게 약간 돈이 안 되는 예술 작품에 끝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는데, 좀 한국 미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좀 많이 안 주는, 못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반대로 뉴욕 미대 그리고 미국 미대의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뉴욕은 존댓말이 없죠. 그래도 영어에 기본적인 예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는 한 수업에서 파트너 아니면 한 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모르는 지식을 전달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이 이제 미대에서 예술성이나 이제 생각 같은 거를 자기의 작품에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갈 때, 미국 미대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잘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학생이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여기서 영감을 받았으면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이렇게 제대로만 얘기를 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학생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일단 나아가게 해줍니다. 나아가게 해주면서 이제 학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작품에서 성공할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작품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봐도 그 작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약간 실패한 부분도 있고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었던 미국 미대에서의 교수님과의 관계는 실패했음에도 배우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발전시켜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갈 때 너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미대와 뉴욕 미대의 교수님과의 관계가 약간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는 한국 교수님 수직적인 관계에 익혀져 있는 상태로 뉴욕 FIT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떠한 작품을 만들 때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수님의 피드백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한국에 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너의 스토리가 이렇고 영감이 이렇고 디자인이 이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한국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고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돼서 해보니까 이제 결론은 그 작품은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정말 배운 점이 되게 많았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어차피 내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러한 과정을 좀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매 학기마다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엄청 다양해요. 매 학기마다 다른 스타일, 다른 배경, 다른 회사에서 일해보셨던 교수님들과 약간의 한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매 학기마다 내가 디자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업 방식 및 커리큘럼입니다. 제한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교수님들은 또 알려주셔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한국이나 미국과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업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에서도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업 방식이 좀 뭐랄까 더 자유로워요.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피드백을 공유하다 보니까 수업 방식 자체가 조금은 한국보다는 더 창조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수평적인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은 좀 학생이 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학교 시설입니다. 학교 시설은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좋은 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뉴욕 FIT 같은 경우에는 뉴욕 맨하탄에 위치해 있는 것 치고는 학교가 되게 크거든요. 한 블럭 자체를 학교 다 써버릴 정도니까 큰데 사실 오래됐고 구립이다 보니까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낡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은 처음에 조금 놀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시설이 한국보다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지만 학교에서 조금만 나가보면은 이제 바로 타임스퀘어가 있고 소호가 있고 첼시 갤러리들을 구경할 수 있으며 수많은 이제 뮤지엄들이 있거든요. 뭐 모마 같은 경우에도 FIT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갈 수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뮤지엄들과 예술가들의 흔적들, 예술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고,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국,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절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다른 인스피레이션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많아요, 뉴욕 맨하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시설로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대생이나 예술을 전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유학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학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미국 대학교 학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잘 알려져 있죠. 사실 파슨스나 뭐 프렛 아니면 뭐 SBA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고 한 학기에 뭐 3만 불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불 이상일 수도 있고요. FIT 같은 경우에는 주립이라서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어소시에이트 과정, 그러니까 1, 2학년 과정에는 학비는 한 7천 불 정도 돼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따로 있긴 합니다. 한 학기에 9천 불 정도면 1, 2학년을 다닐 수 있고요.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러 과정이라 해가지고 학비가 한 10,000불 정도 나와요. 비싸긴 하지만 다른 사립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거의 뭐 절반이나 3분의 1 가격 정도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뭐 질문들이나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 학비에 대한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사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싸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 갈 것 같다 포기하실 수 있지만, 구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한국 대학에 비해 비싸지만 뭐 미국 대학 했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FIT로 예를 들어보자면 FIT가 패션 스쿨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진학과도 있고 인테리어, 뭐 파인아트, 시각 디자인, 되게 제품 디자인도 있어요. 심지어 제품 디자인, 뭐 패키징 디자인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를 맞춰서 주립대학을 다닌 다음에 취직할 때는 본인 포트폴리오만 좋으면 대학을 굳이 어디 나왔던 신경을 쓰진 않거든요. 제가 OPT를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건데, 실제로 이 대학은 어디 대학이지? 패션 쪽으로는 잘 못 들어본 대학인데 한 대학도 그분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좋은 대우를 받고 취직이 잘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 관련해서 취업을 할 때에는 학교 이름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본인이
미국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적 영감을 얻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싶으시는 분들은 일단 와서 주립대학교 같은 곳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도 본인의 역량을 펼치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 주립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학비 이외에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뉴욕이나 LA 다운타운 쪽을 사신다면 그러한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인타운이 되게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한인타운에서 어느 정도 알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알바비가 이제 만약에 팁을 받는 거라면 어느 정도 생활비 그리고 본인이 일을 더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주립대학교 학비까지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버는 케이스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무조건 사립이 비싸니까 가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이제 각자의 재정적인 부분이 다르고 자기의 여건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걸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이러한 길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학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다음은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내서 미국 유학을 하는 만큼 취업 보장이 되느냐, 취업 후에는 돈을 버느냐 고민 많으시죠? 내가 이렇게 비싼 돈 썼는데 좀 뽕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졸업 후 유학생들에게 OPT를 줍니다. OPT가 뭐냐면 자기가 그 과를 졸업해서 관련된 업종에 1년 동안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졸업하고 1년 동안은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세금을 내면서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OPT 1년 이후에 본인이 회사가 잘 맞고 회사에서 본인을 되게 좋아한다면 H1 같이 취업 비자를 좀 스폰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도 예술대를 나왔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예술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 비자는 이제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어떠한 예술 활동을 했고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 사람이 더 미국에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거쳐 예술가 비자를 내주는 것인데요. 예술가 비자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프리랜서를 해도 되고 원하는 회사에 있으면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OPT 1년 그리고 예술가 비자 3년을 하면 총 한 4년 정도는 미국에서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술가 비자 3년이 끝난 이후에도 본인이 더 미국에서 있고 싶다면 예술가 비자 연장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기간은 한 7년 정도까지도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본인이 예술성이 있다 생각하고 본인이 좀 디자인 쪽으로 뭔가 나아가고 싶은데 미술 공부를 해보지 않고 디자인 공부를 해보지 않은 학생이 미국 미대에 진학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 미대에 있는 미국인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전문적으로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었던 뭐 그런 미술 활동들, 그리고 그런 미술 활동들을 통해서 배웠었던 스킬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학교에 제출을 해요. 한국처럼 내가 입시 미술 연습을 해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미술 실기장을 가서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작품을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려도 와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10시간이 걸려서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학교마다 요구하는 포트폴리오 장수라든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내면 됩니다. 자기 예술은 이런 거다 라고 어느 정도 표현만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진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학교에 와서 못 따라가면 어떡하죠?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학생이나 중국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들은 그 처음에 왔었을 때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스킬들에 대해서 모르고 오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체계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미국 몇몇 애들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컴퓨터 수업 중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알려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컨트롤 CNV 키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사를 하는지 모르고 항상 마우스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축키 같은 경우도 모르고 와서 좀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오셔서 내가 뭐 미술을 크게 공부를 안 해봤는데 이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는요, 영어 실력이죠. 영어를 잘해야 할까요? 영어를 좀 못해도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선 제 대답은 영어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이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받으신 분들은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못하잖아요. 저도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려면 먼저 토플이라는 걸 보셔야 될 거예요. 학교마다 좀 점수 커트라인 다르지만 FIT 같은 경우에는 토플 80점 정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90점 이상도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토플 80점이 넘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법, 독해, 스피킹, 리스닝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주고요. 80점에서 90점 정도가 되면은 미국 첫 수업이
수업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하시는 영어, 수업 관련된 되게 포멀한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토플 한 80에서 90점 정도가 되신다면은 처음에 와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영어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 미대와 미국 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뉴욕 안에서도 맨하탄 안에서도 FIT라는 학교 하나를 가지고 한국의 한 시각 디자인 대학교와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았을 때는 아, 이거는 난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한국 미대를 다니면서 느꼈었던 답답함과 나의 디자인적인 창조성에 대해서 뭔가 더 표출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아, 그래도 나도 미국 유학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